예민한 성격은 이렇게 해야 속 편해진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를 탓해 본 적 있는가? 조금 더 묻어내지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예민한 성격을 고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지쳐간다는 것을 말이다. 아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하루가 가볍기도 하고 하루가 무겁기도 하다. 오늘은 예민한 성격을 없애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예민함을 그대로 지닌 채로도 훨씬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한 가지 실수를 반복한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그 불편함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저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그 말이 나를 겨냥한 것인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에서 혼자 따지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지쳐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오래 보았다. 예민한 이들은 대개 총명하고 섬세했다. 그러나 그 섬세함이 오히려 그들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들었다. 왜인가? 그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고쳐야 할 것으로 여겼다. 묻어내지려 애쓰고 신경 쓰지 않으려 다짐하고 감정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졌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흔들렸다. 예민함을 없애려는 시도가 오히려 예민함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예민한 사람이 편안해지는 길은 성격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성격은 그 사람의 타고난 감각이다. 오래 살며 익힌 생존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것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감각만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함께 무너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느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도 충분히 예민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느낀 것을 모두 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민한 사람은 느낌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다. 느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읽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껴안고, 이미 지나간 것까지 마음에 붙들어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둔해지는 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이다.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편안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배웠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읽으려 한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는 총명하고 마음이 섬세한 사람이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는 반드시 혼자 앉아 그 대화를 처음부터 되짚었다. 상대가 어느 순간 말을 줄인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 짧아진 말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침묵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상대가 직접 무언가를 말했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느낌이 그랬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으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고, 침묵이 길어지면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렸다. 말투가 평소와 조금 달라도 멈춰서서 생각했고, 시선이 잠깐 빗나가도 그 안에서 이유를 찾았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읽고 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또 의심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늘 지쳐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분명 남다른 감각이었다. 그러나 그 감각이 항상 그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었다. 읽어야 할 것을 읽는 것은 지혜다. 그러나 읽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읽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 상대가 말이 없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그날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다른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말이 적은 성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그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내려 한다. 없는 의미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읽지 않는다. 읽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도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줄 안다.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진다. 예민함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읽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읽는 것만이 예민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읽은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또 다른 문제였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책임처럼 느낀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젊은이를 알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표정이 어두워지면 그가 먼저 다가갔고, 자리가 무거워지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읽은 것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 상대가 침울해 보이면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 여겼고, 상대가 말을 아끼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라 단정했다. 상대가 자리를 피하면 자신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라 짊어졌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상대가 그대 때문이라고 말했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말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그 감정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가 힘든 것은 느낌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느낀 것을 모두 자기 몫으로 끌어안기 때문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먼저 반응하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풀려 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지나쳐 모든 감정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졌다. 사람의 감정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그날의 피로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된 근심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감정의 출처를 자신에게서 찾으려 한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존중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책임은 그 감정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둔감함이 아니다. 그 감정이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힘이다. 상대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그냥 모르는 채로 두어도 된다. 모든 감정의 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분위기를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진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오래 붙잡는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사람을 알았다. 그는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 어지간한 일에는 내색하지 않았고 타인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다. 그는 낮에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혼자 앉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눈빛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밤새 살아 움직였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며칠 전에 들은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만 혼자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 순간보다 그 상처를 혼자 되살리는 시간이 더 길다.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 그 말을 왜 했을지에 대한 추측, 그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후회,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말을 곱씹는 것. 그렇게 하나의 말이 마음속에서 몇 배로 커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상처를 오래 붙드는 사람일수록 정작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쪽은 잊었고 한쪽은 아직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오래 아픈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섬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세함이 지나쳐 이미 지나간 말을 계속 되살린다면 그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도 그대를 생각하고 있겠는가?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그대 혼자 그 말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상대는 이미 놓아버린 것을 그대만 아직 쥐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기억을 오래 붙들지 않았다.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흘려보내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말은 다시 꺼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 상대의 의도를 아무리 되짚어도 이미 엎질러진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는지를 아무리 후회해도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것은 지금 이 마음뿐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느끼지 않는 둔감함이 아니다. 상처를 느끼되 그것을 오래 붙들지 않는 힘이다.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는 것.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다. 그 젊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놓아버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흘려보내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로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상처를 오래 붙드는 것은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일이 아무렇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일에 더 이상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일도 있었고 잊히지 않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살려두면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예민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느낌이 많아서가 아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예민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총명했고 섬세했고 마음이 깊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들었다. 왜인가? 그들은 느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읽었다. 상대의 표정, 말투, 침묵, 시선까지 그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다. 읽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도 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껴안았다. 타인의 감정이 어두워지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고 확인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원인으로 단정지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 몫으로 끌어들였다. 이미 지나간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살려두었다. 한 번 들은 말, 한 번 받은 상처를 몇 번이고 되살리며 그 안에 머물렀다. 상대는 이미 잊은 것을 혼자 붙들고 있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 뿌리는 무엇인가? 느낀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느낌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감정의 답을 내놓으려 하고 모든 상처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느낌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감정이 나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모든 상처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도 아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도 느꼈다. 충분히 예민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느낀 것을 모두 다 붙잡지 않았다. 읽어도 되는 것과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했고
내 것인 감정과 타인의 것인 감정을 나눌 줄 알았고, 붙들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스스로 정했다. 그 구분이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감각이다. 그러나 그 감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하루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다. 느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느낀 것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태도가 문제다. 예민한 사람이 편안해지는 길은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느낀 것 중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 힘이 생기는 순간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다. 구체적인 태도다.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느낀 것을 붙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짐이 흔들릴 때마다 또 자책이 따라왔다. 그러므로 다짐이 아니라 태도가 필요하다.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식이 필요하다. 첫째,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두어도 된다. 예민한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상대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마음이 놓인다. 침묵이 길어지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익혔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두는 것. 상대의 기색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 모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 탓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 모르겠다는 말이 읽으려는 충동을 잠시 멈추게 한다. 모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답이다. 알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함께 힘들어야 한다고,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만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보았다. 타인의 감정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감정의 주인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감정은 제자리를 잃는다. 상대가 느끼는 것을 상대가 느끼도록 두지 않고 내가 대신 느끼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그 사람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그 사람 안에 있도록 두는 것이다.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그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다. 그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려 뛰어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감정을 가져오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나간 것을 되새길 시간에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라. 예민한 사람은 지나간 말을 오래 붙든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몇 번이고 되짚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일도 있었고, 오래도록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것을 붙들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했으면 달라졌을지를 되풀이해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지나간 일을 아무리 되짚어도 그 일은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다만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생각이 앞으로의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거기서 멈추었다. 그리고 대신 앞으로 올 것을 생각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했다. 지나간 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올 것은 아직 열려 있다. 예민한 사람이 지나간 것을 되새기는 데 쓰는 시간을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는 데 쓴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세 가지 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두고, 타인의 감정은 타인에게 돌려주고, 지나간 것 대신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단단해진다. 예민한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먼저 알아채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 먼저 멈추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줄 안다. 그것은 재능이다. 세상을 더 깊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재능이 자신을 향할 때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된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읽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짊어지고, 흘려보내도 되는 것을 붙들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이것을 몸으로 익혔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일도 있었다. 잊히지 않는 말을 들은 날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붙들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마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붙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붙드는 것이 자신을 그 안에 가두는 것이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그 고통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달은 뒤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모든 것을 알려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지나간 것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렇게 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예민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민함은 그대로였다. 다만 그 예민함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읽는데 쓰이던 감각이 정작 읽어야 할 것을 더 깊이 보는데 쓰이기 시작했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끌어안는 데 쓰이던 마음이 진심으로 곁에 있어야 할 사람 곁에 머무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지나간 것을 되새기는 데 쓰이던 시간이 앞으로 올 것을 준비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예민함은 방향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힘이 된다. 자신을 향하던 예민함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깊이 느끼면서도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예민한 사람의 품격이라 부르고 싶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다. 상처를 받되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것이 아니다. 흔들리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것이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 그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이르게 된 삶의 기준이었다. 그대들이여,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라. 다만 그 예민함이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라. 그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의 삶은 충분히 달라진다.